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기말고사 범위 중에 13단원 수익, 위험과 증권시장선 부분을 한번 총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단원은 중간고사에서 가장 마지막 단원이었던 12단원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까지는 우리가 어떤 한 개의 금융상품에 쉽게 말하면 몰빵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12단원에서 우리가 분산 투자라는 것, 즉 뭔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여러 금융상품에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단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분산 투자 혹은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이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캐펙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3.1부터 배운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주식 L이 있고 주식 U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주식 L은 불황일 때는 마이너스 20%의 손실이 나고 호황일 때는 플러스 70%의 수익이 나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주식 U는 불황일 때는 30%의 수익, 호황일 때는 10%의 수익이 나는 주식이 주식 U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식 L과 주식 U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불황 그리고 호황이 될 확률이 각각 반반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U의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하면 불황이 될 확률 50, 그 다음에 호황이 될 확률 50이기 때문에 여기 각각 경제 상황이 될 확률 50, 50을 곱한 다음에 주식 U의 기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불황일 때 수익률 30%, 호황일 때 수익률 10%를 각각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2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고 이제 제가 채점도 해보니까 이렇게 뭔가 계산하는 거를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단위가 퍼센트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50%인데 0.50이라고 바꿔서 썼잖아요. 소수점으로. 그러면 모두 이거를 소수점으로 통일을 시키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30%라고 된 것도 0.3이라고 바꿔서 계산을 하시고 식을 쓰시고 여기 10%라고 된 것도 0.10이라고 바꿔서 계산식을 쓰시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사소한 실수가 될 수도 있는데 10%는 소수점으로 바꾸면 0.1이고 1%는 소수점으로 바꾸면 0.01이죠. 그쵸? 그렇게 이렇게 바꿀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한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주식 L의 경우에도 이게 호황일 때 불황일 때를 퉁쳐서 기대 수익률, 평균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하면 0.50 곱하기 불황일 때 수익률 마이너스 0.2 플러스 호황일 확률 0.5 곱하기 호황일 때 수익률 0.7 하면 0.2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구나 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간단하게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장 쉽게 말을 하면 가장 위험이 없는 금융상품 수익률 대비 내가 어떤 선택한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가장 위험이 없는 금융상품의 대표 예시를 뭐를 쓰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미 재무부 단기 채권을 쓰고 우리나라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위험 수익률 예시에서 8%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주식 U의 기대 수익률이 20%였죠. 그래서 20% 빼기 무위험 수익률 8% 하면 주식 U의 기대 위험 프리미엄이 바로 12%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미재무부 단기 채권 혹은 뭐 물가 상승률 아니면 뭐 은행에 그냥 넣어놓는다든지 하지 않고 주식 U라는 리스크 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나는 8% 플러스 12%를 더 얻는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주식 L의 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해보면 25% 아까 구했고 빼기 위험 프리미엄 아니 리스크 프리 에서의 수익률 8% 하면 17%가 주식 L에 그러니까 미재무부 단기 채권 혹은 은행에 넣어놓지 않고 주식 L에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에게 추가로 주는 부분이 이제 17%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는 호황일 확률과 불황일 확률을 5대 5로 생각을 해봤던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호황일 확률이 20%, 그러면 불황일 확률은 80% 이렇게 가정을 숫자를 좀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주식 U를 먼저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불황일 확률 0.8 곱하기 불황일 때 수익률 0.3 플러스 호황일 확률 0.2 곱하기 호황일 때 확률 0.1 이렇게 하면 0.26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고요. 같은 방식으로 주식 L의 기대 수익률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0.02라는 것을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위험 프리미엄도 여기 경우에 무위험 수익률을 10%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빼보는 식으로 위험 프리미엄을 각각 주식 U와 L에 대해서 계산을 마찬가지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그렇다면 한 금융상품에 몰빵을 했을 때 분산, 그러니까 그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얼마만큼 들쑥날쑥, 그러니까 좀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즉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주식 U를 살펴봤었죠. 주식 U를 살펴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불황과 호황일 확률이 8대 2인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가정을 해보았던 5대 5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U의 경우에는 우리가 5대 5인 상황에서 기대 수익률이 20%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처럼 이 주식 U는 불황일 때와 호황일 때 수익률이 30% 죄송합니다. 30%가 되거나 10%가 되거나 이렇게 편차가 30%가 되거나 10%가 되거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차를 구해보면 30 빼기 기대 수익률 10% 이렇게 계산 한번 할 수 있고 또 이제 불황일 때 호황일 때 이렇게 두 개니까 10% 빼기 기대 수익률 20% 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편차를 두 개를 즉 불황일 때와 호황일 때를 각각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 상황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편차의 제곱 플러스 이제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편차의 제곱을 해서 분산을 구할 수 있겠고 우리가 중간고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 분산 구한 것의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주식 L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표준 편차가 4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 12단원, 즉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에 연결되는 건데, 주식 U의 기대 수익률은 20%밖에 안 되고, 반면에 주식 L은 기대 수익률이 25%나 되죠. 상대적으로 높죠. 근데 그러면 이게 공짜로 주식 U에서 L로 바꿔갈 때, 수익률이 높아지냐? 그렇지 않고, 그에 대한 위험도 같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즉, 주식 U의 표준 편차는 10%였는데, 주식 L로 갈수록 표준 편차가 45%로 훨씬 더 커진다. 즉, 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것을 이 경우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산 계산하는 것을 주식 L과 U의 경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분산 계산하는 것은 5대5인 상황, 즉 불황일 때와 호황일 때가 5대5인 상황을 먼저 봤던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가 경제 상황이 불황과 호황일 때가 8대2로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편차를 먼저 기대 수익률은 먼저 계산돼 있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편차를 계산하고, 이제 편차를 제곱을 하고, 이제 앞에서 이제 경제 상황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편차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것을 합하면 이렇게 분산이 나오게 되겠다. 그리고 이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표준 편차가 계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주식 U도 표준 편차를 계산을 최종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이어지는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12단원에서 살펴보았던 부분과 비슷한 내용이죠.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13단원에서 12단원, 13단원부터는 한 금융상품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내가 섞어서 내가 가진 돈이 만약에 100이야. 그러면 뭐 그 중에 30은 뭐 삼성전자 주식을 넣고 또 30은 뭐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뭐 10%는 무슨 뭐 예금에 넣어놓고 또 나머지는 뭐 채권 펀드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총 가진 돈, 투자한 금액 대비 각 자산에 투자한 금액을 비율로 표시를 한 것이 이 포트폴리오 비중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죠. 내가 총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200이야.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자산에 투자한 게 50이야. 그러면 0.25가 첫 번째 자산에 투자한 비율이 되겠고, 두 번째 자산에 투자한 비율은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0.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의 비중을 다 합하면 항상 1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요렇게 이제부터는 뭐다?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3.1에서는 주식 L에 몰빵하거나 주식 U에 몰빵하거나 였는데 이제는 주식 L과 U를 섞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쪽에 똑같이, 즉 주식 L, 내가 가진 돈으로 주식 L을 반을 사고 주식 U를 반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기 지금 주식 L이 불황일 때 마이너스 20% 수익, 호황일 때는 플러스 70% 수익, 주식 U의 경우에는 플러스 30% 수익, 호황일 때는 플러스 10%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 70, 30, 10 이렇게 되는 것이었고, 이제 요것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여기 마이너스 20, 70, 30, 10 요 숫자가 그대로 이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황이든 호황이든 우리는 어쨌든 이 주식 L과 U를 반반씩 투자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식
L에 투자하는 거 반, 그리고 주식 U에 투자하는 거 반, 그리고 호황일 때도 주식 L에 투자하는 거 반, 주식 U에 투자하는 거 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와 40%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 불황일 확률이 또 50%, 호황일 확률이 또 50%이기 때문에 이제 요것과 요것을 곱해서 이렇게 2.5%라는 수익, 그다음에 요것과 요것을 곱해서 20%라는 수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 경제 상황이 불황이 되든 호황이 되든의 총 기대 수익률은 22.5%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는 두 개의 자산을 살펴보았지만, 만약에 자산이 3개, 4개 이렇게 쭉 늘어나면 단순히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개수가 하나씩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자산의 경우를 살펴보았고, 이번에 세 가지 자산, 주식 A, B, C로 이렇게 한 개가 더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면 그 주식 A의 경우에 기대 수익률을 구해보면 호황일 확률 40% 곱하기 호황일 때 수익률 10% 플러스 불황일 확률 60% 곱하기 불황일 때 확률 8%, 그래서 8.8%를 구할 수 있겠고, 주식 B와 주식 C도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첫 번째로는 주식 A, B, C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을 각각 나눠서 투자를 한다라고 첫 번째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구해놓은 주식 A, B, C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이제 그 비중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곱해서 총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즉 불황일 때, 호황일 때를 퉁쳐서 이 포트폴리오는 8.4%의 수익이 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구한 거에서 다르게 두 번째 상황에서는 뭐를 가정하는 거냐면, 50%를 주식 A에 투자, 25%와 25%를 B와 C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이 비중만 바꿔서 이렇게 계산을 다시 해보게 되면 50, 25, 25로 이렇게 비중을 포트폴리오 짠 거의 기대 수익률은 총 8.5%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래에 보시면 우선 비중이 동일한, 그래서 5대 5로 주식 L과 U를 투자를 했을 때 분사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 13.4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주식 A, B, C, 그리고 경제가 호황일 확률과 불황일 확률이 이렇게 각각 주어져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3.3으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을 우리가 어떻게 떼었냐면, 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아니면 개별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나오는 수익률과 기대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오는 수익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발자국은 이렇게 떼었고, 이것을 조금 더 뭔가 전문적인 용어로 한번 말을 바꿔보면, 기대하는 부분과 서프라이즈,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어닝 서프라이즈다 아니면 어닝 쇼크다 라고 하는 부분이 기업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 뭐 수익이 잘 났어. 그러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이제 그 반대의 상황, 즉 예상한 것보다 수익이 훨씬 덜 났어. 그러면 어닝 쇼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뉴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기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기대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바로 전체의 위험에는 첫 번째 체계적 위험과 두 번째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체계적 위험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들이 또 있고 비체계적 위험을 가리키는 똑같은 또 다른 용어들이 여러 개 있어서 이 용어들을 조심을 해야 됐습니다.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분산을 하던 아무리 뭐 어떻게 천재적으로 뭐 투자를 하던 내가 어쨌든 이 지구상에 있는 금융시장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입니다. 뭐 전쟁이 난다던가 아니면 우리 이번처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다. 이거는 뭐 이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뭐 지구에 속해 있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위험, 즉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마켓 리스크 혹은 시장 위험이라고 하고 그 다른 위험이 바로 비체계적 위험, 영어로는 unsystematic risk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가 아무리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그 개별 종목을 내가 담은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 개별 종목, 즉 다른 사람은 안 담았지만 나는 담은 그 개별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함으로써 나만 받는 위험, 나만 추가적으로 받는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같은 말로 특이 위험, 고유 자산 위험이라고 이렇게 같은 말로 부른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발자국 떼었던 것과 방금 두 번째 발자국 떼었던 것을 합치면 우리 첫 번째에서는 기대하는 부분과 기대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수익률은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대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두 번째 발자국 떼었던 것에서 이렇게 체계적 부분하고 비체계적 부분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수익은 첫 번째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없는 부분 중에 체계적 부분과 기대할 수 없는 부분 중에 비체계적 부분,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대략 지금 보시면 한 30개 정도 넘어가면 분산을 하면 이제 더 이상 표준 편차가 준다 하더라도 거의 많이 줄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 몰빵하다가 두 개로 나눴을 때 아니면 3개, 4개, 뭐 6개, 10개, 20개 이렇게 분산을 했을 때 점점 그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 감소를 한다. 근데 이게 웬만큼 즉 한 20개, 30개 이상 가면 이제 그 분산 투자의 효과는 크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수평축이 분산 투자하는 금융상품의 개수고 이제 이 Y축이 표준 편차예요.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 그래서 한 개에 몰빵했을 때는 그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무척 커요. 50, 그러니까 0.5. 그런데 10개로 분산을 했더니 표준 편차가 확 줄었지. 그리고 20개로 또 분산 늘렸더니 또 줄었지. 30개로 하니까 또 줄었지. 근데 이제 더 이상 막 크게 주는 효과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다? 이와 같은 분산 가능한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산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한 20개, 30개 정도 분산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분산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제 위험이 줄어들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밑에와 같은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 존재를 하더라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정리를 하면 분산은 위험을 감소시키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만이다. 이것을 좀 다시 풀어서 말을 하면 위험의 일부분은 분산이 가능하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즉 요 밑에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에 의해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뭐 한 20개, 30개 초과로 분산을 했다면 그렇게 분산을 한 포트폴리오에는 비체계적 위험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분산 가능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즉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가능 위험이랑 같은 표현이고 체계적 위험은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총 위험은 이렇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이 되는데 체계적 위험의 같은 표현이 분산 불가능한 위험 혹은 시장 위험이 되겠고 비체계적 위험의 같은 표현이 분산 가능 위험, 특이 위험,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고유 자산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다르게 말할 때가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분산을 뭐 20개, 30개 초과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자산의 위험은 오로지 체계적 위험, 즉 시장에 내가 있음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만 의존한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개별 자산이든 아니면 뭐 보통은 이런 경우에 분산 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를 가정하기 때문에 20개, 30개 초과로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시장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나를 뭐 간단한 숫자로 표현을 해주면 참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숫자가 이제 수치가 뭐냐면 바로 베타 계수 혹은 베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타 계수에서 기준점이 1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보다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크면 그 포트폴리오는 시장이 1만큼 변할 때 더 변한다는 표현이고 만약에 베타가 0.5인 포트폴리오야. 그러면 시장이 1만큼 변할 때 이 포트폴리오는 0.5만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덜 민감한 포트폴리오구나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코카콜라와 같은 생활 밀착형,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가 좋던 안 좋던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뭐 목욕용품, 샤워용품 이런 거는 경제가 아무리 불황이 와도 쓰던 거는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생활 소비 밀착형 기업의 베타, 그런 회사들의 주식의 베타는 굉장히 덜 민감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애플이라던가 자동차 만드는 포드라던가 뭐 요런 기업들의 주가의 주식의 베타는 1보다 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뭐겠어요? 애플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핸드폰을 떨궈서 액정이 깨졌네? 조금 깨졌네? 근데 내가 지금 일시적으로 내 경제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뭐 조금 더 쓰고 조금 참았다가 바꾸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만약에 100% 빠지더라도 이런 애플 같은 회사는 더 빠지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베타가 1보다 크다는 것이. 반대로 시장이 100만큼 오르면 베타가 1.44라는 거는 뭐 애플은 144% 오른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른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계산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애플의 개별 종목의 베타, 코카콜라의 개별 베타가 있었으면, 만약에 이 포트폴리오는 애플의 반을 투자하고 코카콜라의 반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다. 그러면 앞에 그냥 그 비중만 이렇게 0.5, 0.5 곱해줘서 이렇게 총 합하면, 이 포트폴리오의 전체 베타는 1.09다라는 것을, 즉, 시장이 100만큼 오르면 이 포트폴리오는 109가 오르는 거고, 시장이 100만큼 떨어지면 이 포트폴리오는 109가 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의 베타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쉬웠다. 즉, 비중 곱하기 종목, 비중 곱하기 개별 종목, 이렇게 해서 총 합하면 되는 것이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예제 13.6번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어 보았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 보시고요. 바로 이 13.7에서는 우리가 재무관리 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 탑3를 꼽아 본다면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CAPM, 즉 증권시장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할 때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13단원에서는 이 CAPM이라는 것이 이렇게 도출된 거다라는 것을 자산 A와 무위험 자산을 섞은 포트폴리오, 그리고 자산 B와 무위험 자산을 섞은 포트폴리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요런 스토리를 거쳐서 죄송합니다. 증권시장 선이라는 게 도출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CAPM이라는 곳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어떤 수학으로 말하면 증명을 우리는 이렇게 좀 말로써 증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조를 했던 게 이 증명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꼭 가장 뒷부분에 있는 이 CAPM의 핵심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이 CAPM, 즉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것은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포트폴리오에게 수익률 R, 어떤 포트폴리오 I라는 거에 수익률 R의 기대 수익률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RF 플러스, 그리고 시장 포트폴리오가 무위험 자산 대비 위험한 정도인 시장 위험 프리미엄,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나라는 베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 이 CAPM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CAPM의 핵심이었고, 이제 CAPM 배우고 나서는 이 CAPM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여기 예제 13.8번처럼 RF가 4%, 그 다음에 그 expectation RM 빼기 RF 한 것 자체가 8.6%,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베타가 1.3이다. 그러면 이 베타가 1.3이다. 그러면 CAPM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숫자 다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주식의 CAPM은 15.18%구나. 만약에 베타 2배, 즉 1.6으로 증가시켜보면 요거만 바꿔서 계산 다시 하면 26.36%구나 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3단원을 공부를 해보았고, 이 13단원 13.1부터 13.6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거쳐온 것은 가장 중요한 13.7의 CAPM, 증권시장선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한 이제 배경 지식을 공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 학기 끝까지 다 공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13단원에서 배운 캐팸이라는 것이 14단원, 5단원, 6단원에서 계속 캐팸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캐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요번 동영상에서는 요 13단원 복습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